안녕하세요. 주식 김 선생님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분 나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고점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 지난번 서킷 브레이커가 두 번 걸렸을 때처럼 너무나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고금리로 인한 뭐 그런 뭐 충격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고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왜 빠지지 않는지, 언제쯤 시장이 괜찮아질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증시가, 사실 어제 증시가 괜찮았다가 다 밀렸죠. 오늘은 마이너스 6%까지 이제 밀렸는데, 어제 이제 장중에 이제 나온 얘기가 금리가 너무 높다. 또 어제 일본 시장에서 일본 금리가 또 빠르게 올라가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빠졌는데, 근데 이게 이 고금리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지난주도 그랬었는데 이게 또 이제 오늘 이렇게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조금 아이러니한데, 뭐 지난주부터 약간의 경계감을 갖는 그런 얘기들은 나왔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도체주 중심으로 좀 멀쩡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버티다가 오늘 일제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련 내용은 오늘의 투자 블로그에다가 올렸는데요.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7%예요. 이제 요새 금리와 관련된 우려가 있으면은 뭐 트럼프의 타코라던가 혹은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가 빠지면서 시장이 올라갔는데, 근데 또 며칠 지나면 다시 금리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증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주변 상황이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또 유럽이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은 뭐 일단은 실질 금리가 거의 3%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예, 원래 정책 금리는 한 1% 수준인데 뭐 그만큼 이제 금리가 여기저기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미국 역시도 금리가 안 빠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빠지는 요인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연준이 뭔가를 하더라도 올라가기 쉽지가 않은데, 문제는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금리 동결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다행이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뭐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10년물 국채금리 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뭐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예요. 그래서 뭐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냥 인상만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관세까지도 환급을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은 돈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 사줄 수는 있는데 금리 더 내놔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은 미국 정부 구체를 그 뭐 일본이 제일 많이 사주는다는데 요새는 팔고 있잖아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또 고금리인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미국 정부의 그 국채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튼 미국 정부는 돈이 많이 필요하고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거를 누군가 사줘야 되니까
사주려면은 금리를 높여야지만 살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금리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정 적자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 뭐 부채도 늘어나고 이자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서는 맨날 미국 금리를 낮춰야 된다, 낮춰야 된다,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안 되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국채 발행을 해야 돼요. 미국은 계속해서 돈을 마구마구 뽑아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악순환되니까 계속해서 더 높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채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제 일단은 요게 단기적으로는 이게 제일 커요. 저거는 이제 앞에 보셨던 건 만성적인 거고 이게 가장 큽니다. 이 전쟁 때문에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휴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유가가 엄청나게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다시 올라가는데 예전의 이란이랑 지금의 이란은 다릅니다. 오히려 지금 이란은 장기전으로 하려고 해요. 오히려 주변 국가를 더 위협하려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자기네 통제하에 두고 싶어 하고 이 전쟁은 장기화 할수록 자기들한테 유리하다라는 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미국이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정책에 맞게끔 지금 끌고 가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도 계속해서 위협을 하지만은 그 아래에 깔려 있는 뭐 케이블이라던가 오히려 주변 국가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이란의 공격 대상은 중동에 있는 미국 기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거를 조금 넓혀서 유럽에 있는 미국 기지까지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영향이 커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지정학적 위기도 있고 유가도 더 불안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전쟁이 더 확대가 되면서 지정학적 위기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오늘 이제 반영이 된 거고 그리고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4.7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미국 정부의 국채보다도 미국 빅테크의 회사채를 더 선호해요. 예. 걔네가 더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4.7이긴 한데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금리가 6% 정도 됩니다. 이미 금리가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빅테크 회사채가 6%가 넘어가기 때문에 국채 4.7은 뭐 괜찮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AI 하는 기업들이 돈을 더 빌려야 되고 부담이 되니까 더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계속해서 있는 건데 이미 그들의 회사채는 6%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생기냐면은 빅테크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얘네가 금리를 6%를 주고 7%를 주니까 미국의 국채를 안 사는 거예요. 예. 오히려 미국의 회사채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금리도 더 높고 또 안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가 안 팔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미국의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또 옛날에는 미국의 국채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뭐 모든 나라가 다 미국의 국채를 샀죠. 예,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중국, 일본. 예, 오히려 미국 국채를 팔고 있어요.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높았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 국채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근데 그들 국채와 미국 국채를 비교를 하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미국이 아니어도 다른 나라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게 수급적인 면에서 일변도였다가 미국의 일변도였다가 이게 퍼지는 그런 현상이 들면서 미국 국채 선호 현상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미국 국채 인기가 없고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빠질만 하면은 다시 올라가고 빠질만 하면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기 지표가 나오는데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것도 싫어하고 나쁘게 나오는 것도 싫어해요. 적당히 나쁘게 나오는 거를 호재로 생각을 합니다. 나쁘게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그거는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이 되고 너무 좋아 버리면은 금리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당히 나빠야 돼요. 이제 적당히 나쁘면은 이제 금리가 조금씩은 떨어지는데 근데 그때뿐이지 조금 있으면은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금리가 높으면은 이제 증시에 부담이 되죠. PER도 뭐 예전보다 낮게 줄 수밖에 없고 조달 금리도 올라가고 예, 그래서 돈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 부담이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괜찮아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은 건지 아닌지 그게 조금 헷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명확해요. 경기는 좋아지고 있어요. 뭐 개개인별로는 모르겠지만 나라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금리는 올라가고 증시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애매해서 그런 거예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애매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담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민감도와 연관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유념하셔야 되는데 뭐 강통신이나 로봇, 원전, 뭐 바이오 이런 쪽은 미래 성장과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금리에 이제 민감하죠. 그래서 좀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왜 또 영향을 받느냐? 영향을 받는 거는 결국에는 AI 반도체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이 하이퍼 스케일러 혹은 오픈 AI나 엔트로픽 비상장 기업들이에요. 얘네들은 돈을 못 버는 기업들도 좀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저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이들 기업들이 돈이 지금 별로 없어요. 돈은 잘 버는데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뭐 구글도 회사채를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조달 비용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반도체 덜 사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빠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호재고 어떤 면에서는 악재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악재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조금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오늘장 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많이 빠졌죠. 코스닥은 별로 안 빠졌어요. 금리 때문에 빠졌다라고 그러는데 코스닥은 또 덜 빠진 걸 봐서는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요새 시장은 좀 헷갈리는 게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까 전에 방금 말씀을 드린 뭐 그런 내용이 여기 있고 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 금리로 이제 주택을 많이 대출을 받고 이제 구매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 영향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에서야 미국의 금리가 높지 사실 대부분의 이 미국 국민들이 집을 샀을 때는 저금리였을 때예요. 그래서 장기간으로 저금리로 금리 대출을 했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올해서부터 이게 대출을 대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저금리로 대출했던 기간이 끝나가는 게 계속해서 이제 도래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래가 됐는데 갑자기 금리가 이렇게 높아버리면은
뭐 글쎄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영향이 있으니까 소비를 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관련해서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있었지만은 얼마 전이 아니라 2024년 초인가요? 예, 그때 이제 미국의 지방은행이 망하는 파산하는 그런 경우가 몇 개 있었는데 그때는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예, 근데 그것도 이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도 뭔가 불안 요인이 또 터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까 전에도 이거는 뭐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가 계속하면은 미국에서 이자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미국 증시에 좋지 않고 그러면 뭐 우리나라한테도 이제 좋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코스닥 중소형주, 요런 게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오늘 장 보게 되면은 오히려 대형주들이 급락이 나오고 중소형주들은, 그나마 좀 덜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조금 헷갈려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이 좀 많이 빠져서 뭐 미리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코스닥이 이미 고점에서 거의 마이너스 4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는 다 맞았기 때문에 오늘 하락에 좀 덜 민감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지금은 버틸만해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높은 수준이지만은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시기예요. 예, 기업들이 뭐 다른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도 그래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만성적으로 되면서 뭔가 흐름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기업의 실적까지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라면은 그때는 리세션이죠. 예, 그래서 경기가 침체가 올 수가 있고 정말 안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침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금리가 이렇게 증시에 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제 보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조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심각한 문제인데 그 심각한 문제가 안 터져서 그래요. 예, 안 터져서 그나마 지금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거지, 여기서 뭔가 불안 요인이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그냥 엄청난 급락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가지고 요새 시장을 많이 경계를 하는 것도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증시가 언제쯤 올라갈 것인가? 금리는 언제 안정이 될 것인가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확실하게 지금 시장이 불안불안하잖아요. 최근에 올라왔던 거는 많이 빠진 거에 따른 기술적 반등인 거고, 실질적으로 자신감을 갖추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리가 안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 첫 번째로는 물가가 낮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전쟁 이슈, 유가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되려면은 지금으로서는 전쟁이 끝나야 돼요. 지금 공격은 서로 안 하는데 뭐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뭐 트럼프 타코가 있는 거고, 뭐 트럼프 말로는 한동안 대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은 뭐 더 전쟁을 확대하겠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시장의 불안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 전쟁이 끝났을 때가 그나마 우리가 좀 자신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전쟁이 확실히 마무리된 다음에 주식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그거는
정말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리스크를 지는 게 너무 싫고 이런 변동성도 너무 싫다. 이러한 것들이 좀 해결이 된 다음에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전쟁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미국 재정 적자 전망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저게 뭐 되겠어요? 예, 만성적인 건데 이거는 뭐 개선이 될 여지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국채 입찰에서 강한 수요가 반복적으로 확인돼야 된다. 이것도 불확실성이에요. 예, 지금 상황이 미국 국채를 공격적으로 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다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기보다는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예, 전쟁이 끝나야 돼요. 요것만 해결이 돼도 상당 부분 뭐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나중에 상황이 봐서 변경이 될 문제고 지금은 그냥 무조건 이거예요. 예,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급락이 나와야지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때에 따라 이제 다를 수 있는 내용이라 지금으로서는 이게 뭐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예,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조건인 경기 침체가 아닌 연착륙으로 둔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경기 지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악재예요. 좋아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안 좋아져야 돼요. 적당히 안 좋아지면서 금리가 서서히 낮아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제 지표가 서서히 안 좋아지는 거를 보셔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약간 그렇습니다. 경제 지표가 약간씩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그나마 지금 금리를 유지한다. 그거 아니었으면 이미 금리는 더 올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유럽의 장기 금리도 안정돼야 된다라고는 한데 글쎄요, 지금 일본도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고 유럽도 그렇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아마도 미국이 안정이 되면 얘네도 안정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AI 관련 대규모 회사채 발행 압력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글쎄요 지금 AI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뭐 요것도 물음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완화되는 조건도 있지만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금리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 연준의 고민도 굉장히 지금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저거를 다 해결할 수는 없고 그냥 가장 비중이 크고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전쟁이 끝나야 돼요. 예. 이 전쟁이 문제예요. 예. 이거를 트럼프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예. 뭐 그게 중요한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만 해결이 되면은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안정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금리 국면에서 투자 전략은 뭐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금리가 높아도 돈을 많이 벌면은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고금리 속에서도 돈을 잘 버는 그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요한데 근데 또 보면 오늘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시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강한 그 실적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 소비주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종목이 많지는 않지만은 최근에 화장품주들 실적 좋고 지금 돈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리고 소비주예요. 예. 그러니까 요런 기업이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뭐 라면 같은 그런 종목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사실 그런 종목이 많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별로 변동성이 안 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종목이 별로 없고 금리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비중도 크다 보니까 미국 증시 1% 빠질 때 우리나라 증시가 6%나 빠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실적인데 그게 또 하필 또 반도체예요. 예, 그래서 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런 큰 변동성을 계속해서 안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소비주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대안이 될 수가 있다. 뭐 몇 종목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뭐 화장품주가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장이 부진했지만 화장품주들이 그나마 좀 선전을 한 거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 지금까지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제 대략적으로는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대로예요.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왔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오늘과 같은 흐름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언제든지 조심해야 되고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하고 유의하실 필요도 있고 쉬는 구간에서는 확실히 쉬어갈 필요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예, 실적.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에요. 실적이 잘 나온 애들 물론 지금 매크로로 인해서 빠졌지만은 매크로가 해소가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매크로가 조금 개선이 됨과 함께 더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유념 있게 보자 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얼마 7월 달에 주식시장이 급락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또 다시 이렇게 급락이 나오니까 또 굉장히 또 무섭고 힘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7월 말에 나왔던 급락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하로는 빠지기는 힘들다. 예, 미국이 뭐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 예, 그래서 뭐 어디까지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21선을 지지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지수 기준으로는 21선 지지이긴 한데 여기서 어떻게든 쌍바닥을 한번 만들어 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 오히려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라면은 그거는 기회 요인이 될 수가 있고 특히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비중이 굉장히 대부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급락으로 인해서 충격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찍는 도중에 SK 하이닉스에서 대규모 주주 환원과 관련된 공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게 생각보다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릴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1년에 걸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다면은 2년, 3년, 4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사안이고 이거는 밸류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진다 싶으면은 겁내지 마시고 파지 마시고 그럴 때는 오히려 꽉 붙들어 매시고 살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좀 많이 오른다 싶으면은 좀 비중을 덜어내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가져가신다라면은 현재 장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고 전쟁도 끝나고 유가도 안정이 되고 유동성이 좀 풀리고 그런 구간이 오게 된다라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좀 자신감을 갖고 매매를 하신 분들은 자 그러한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됐을 때부터 하시면 되고 이제 그게 아니신 분들은 변동성이 커서 힘들겠지만은 아직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지금 시장과 관련한 설명을 좀 드린 건데, 내용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 활용하는 방법은 그냥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요. 금리가 높으면 안 좋다는데 왜 계속해서 오르지? 그러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나 이런 거 조금 불확실성이 있고 싫어.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어. 매매를 쉬어야 될 것 같아. 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은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